카카오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했는데요. 6일 만에 다시 기존대로 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가총액은 3조 원 이상 증발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23일의 기자회견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의 목소리와 행동에 주목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카카오톡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친구 탭의 개편입니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안에서 친구와 조금은 더 가볍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텍스트만으로 나를 표현하던 프로필은 이제 나의 관심사, 취향, 일상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 보다 입체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 23일에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혹평들이 쏟아졌죠? 네, 지금 이 앱을 다운하는 사이트 등에서 별점이죠. 별점. 네. 테러가 거의 나올 정도로 1점대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천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익숙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카카오톡이 변모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기존의 사용자들이 더 원하는 편의성의 증대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업적인 이유로 구독자를 오래 머물게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의 이제 혹평받고 있는 게 뭐냐면 친구 찾기 같은 목록이 사실은 제일 왼편에 있었는데 그게 일단 뒤로 밀렸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프로필이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피드로 계속 이제 새 소식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카톡이 사실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팔로우한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락은 남아놓지만 사정을까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많은데 그게 강제로 피드가 되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곳에 내가 노출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용자 주권에 대해서 약간 국민 여러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당했다 이런 불만도 좀 있고요. 원치 네. 않은 정보에 노출됐다라는 거죠. 네. 네. MZ세대에 익숙한 뭔가 그거를 위해서 개편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익숙한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사실 좀 개편하기도 한 건데요. 오히려 MZ세대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조차도 여기에 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TXT 멤버 범규 씨도 남의 프로필 하나도 안 궁금한데 갤러리처럼 내가 그걸 다 나열되어 있는 걸 봐야 되느냐라고 했고요. 신세대 스타 영지 씨도 과거의 내 모습이 모두에게 이렇게 다 대문짝만하게 공개되는 거 못생겨서 싫어 이렇게 익살스러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사회적인 셀럽들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불만을 담긴 글을 올리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급기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또 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았는데도 이걸 강행했다,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런 폭력성 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메신저 우리가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과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 메시지는 과금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카카오에서도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용성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카카오톡과 그의 목적과 그다음에 인스타의 목적이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뭔가 분리가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소비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변한다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영 실패 사례로 나중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경영 실패 사례로 남을 것 같다고 아마 보시는군요. 제가 마케팅 네. 교수 같으면은 네. 이 사례를 잘 이용할 것 같아요. 네. 주가도 6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증발 금액도 3조 원 가까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원상복귀 소식에 조금 그래도 오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개편 첫날에 시장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당일날 개편한 날 무려 6%가 떨어지면서 5만 원대를 마크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59,100원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뭐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니까 일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이제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소식에 이제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계속 남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 있겠습니다. 원상 복귀가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4분기 이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불만 폭주한 이용자들이 과연 그때까지 기다려줄까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예 처음으로 되돌리는 메뉴 거기까지 과연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용자들이 익숙해지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런 좀 시간 딜레이 전략을 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카카오톡 개편의 본격적인 개편의 이 시즌 2는 좀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바꾼다는 거고요. 조만간에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모습까지 아마 뭉쳐서 이제 좀 시장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카톡 업데이트 이거 주도했다는 뭐 CPO의 책임론도 지금 나온다고 해요. 이분이 투스 신화를 일군 주역 중에 하나라면서요. 네, 이분이 1982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도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만 39세에 그 토스뱅크 대표가 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장 되신 분들 중에 최연소 기록을 이렇게 세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빨랐던 걸까요? 네. 이걸 했는데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의 그 혁신성을 어떤 카카오 메신저에 이제 접목해 보겠다라는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금방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경영진에서 이걸 우리가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하면 좀 대응하면서 소비자의 그 욕구를 좀 받아들이면서 개편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 최근 사용자 수를 확인했더니 8월 기준으로 4,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 메신저인데요. 이 개편 불만이 아예 사회적 이슈로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